안녕하세요. 참 오랜만이네요. 제가 지난번에 치료를 해드린 날이 2월 28일이었는데 오늘 6월 6일이니까 3개월이 좀 지났죠? 예, 그동안에 잘 지내셨으리라 사실은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치료를 하기 전에 몇 가지 본인께서 치료받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증세를 써주셨네요. 지난번에 산부인과 체크업 때 자궁에 암이 생길 가능성이 있었다고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시 확인을 해 주시기를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다른 증세들이 장이 안 좋아서 걸핏하면 설사를 하고 또 위도 안 좋고 또 지난번에 이어서 자궁에 암이 생길 수 있는지 다시 체크업해 달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3번 쓰셨네요. 피곤해서 힘이 들고 또 기억력이 떨어져서 생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환자분께서 말씀하신 증세를 위주로 제가 오늘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이 요렇게 여기서부터 이 초록색 줄을 쭉 따라가는 이 방향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제일 처음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비 온 후에 구름 사이에서 떨어져 내리는 방사능 빗줄기로 말미암아서 생긴 캔서 시드들이 배 상하 복벽에 이렇게 많이 생겼다 이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환자분이 거주하시는 지역이 지역 특성상 저도 옛날에 그 도시에 많이 가봤었는데 정말 비가 많은 도시에 살고 계시죠. 그래서 하루 종일 비가 오지 않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거주지의 특성상 다량의 강우량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올 때 비가 멈추고 비구름 사이에서 빛이 나올 때 그때 바로 비에 섞여 있던 그런 방사능이 빗줄기에 의해서 많이 지상으로 떨어져 내린다 그렇게 테스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사능 빗줄기는 종양을 유발하는 그러한 방사능 빛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거주하셨기 때문에 캔서 시즈, 종양의 씨앗종이들이겠죠. 그런 것이 복벽에 좀 많이 생겼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참고로 종양 또는 암이라 하면 제가 흔히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데 닭과 병아리와 달걀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곤 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암종이다라는 것이 발견되는 것은 거의 닭의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다 자라서 모든 검사에도 나타날 수 있을 때 우리가 암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병아리의 상태에 있을 때는 병원의 검사에서는 안 나타날 때도 있고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아리 이전에 달걀의 상태로 암의 씨가 퍼져 있을 때는 거의 병원 검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과의 씨처럼 시간이 지나면 캔서, 암종으로 발현하는 그런 종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환자분은 비구름 사이에서 떨어져 내린 방사능 빗줄기로 의해서 생긴 것이 암의 씨앗 종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하 복벽에 이렇게 쭉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초록색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속 떨어지는 것은 방사능 빗줄기의 주파 파동이죠. 그래서 상하 복벽에 그런 캔서 시즈가 생겼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생긴 증세가 너무 피곤해서 힘들다 하는 그 원인이 바로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캔서를 유발하는 씨앗입니다. 아직은 자궁의 암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이른 그런 씨앗 종류가 자궁의 깊은 곳까지 이렇게 퍼져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은 자궁암이 발견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 오늘 그 씨드, 씨앗 종류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제가 치료를 마쳤습니다. 바로 이 연두색 부분이 그 부분에 해당하는데 물론 치료하기 전에는 생체 파동에 기의 운동이 다 멎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예, 치료를 마친 후에 막혔던 생체 파동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면서 이제부터 치료를 몸 안에서 치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오늘 이 치료한 부분은 6주에 걸쳐서 치료를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너무 피곤한 증세도 훨씬 좋아질 뿐더러 이 문제로 인한 자궁 내에 퍼져 있는 캔서 씨드들이 다 녹아버릴 것입니다. 예, 제가 치료할 때 쓰는 그 치료 파동은 라디오 액티브라는 것은 방사능 종류를 치료하는 그러한 그 파동이 들은 그 치료 용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그 캔서 씨드를 치료할 수 있는 파동이 들은 그런 치료용 용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기들의 패턴에 의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oscillation of healing, 네, 한국말로 하자면 치료 파동이겠죠. 그래서 모든 파동을 이용해서 또 주파수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파동 치료로 치료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 발견이 된 것이 노란 부분이네요. 자, 이 노란 부분이 처음 발견이 된 것은 왼쪽 뒷다리 부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왼쪽 뒷다리 부분부터 시작해서 왼쪽에 그 몸의 가상사리를 통해서 쭉 올라간 다음에 혈관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 뒷부분을 통해서 머리 앞쪽까지 이렇게 무엇인가가 혈관을 통해서 퍼진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전 세계 지역에 요즘 지속적으로 화산이 터지고 또 그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역에서 터진 화산 먼지 종류들인데 특히 요즘 가장 최근에 터진 것은 남극 대륙의 커다란 빙하의 아주 깊은 곳에 존재하는 깊고 깊은 활화산이 터졌는데 거기에서 올라온 방사능 미세먼지 때문에 그것이 혈액을 타고 몸에 퍼져서 이렇게 증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증세로 나타난 것이 brain damage, 다시 말하면 뇌 손상이 일어났고 이것이 기억력을 저하시킨 가장 큰 이유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 기타 남극 빙하뿐만이 아니라 기타 각처에서 일어난 큰 먼지들도 또한 오늘 치료를 함께 마쳤고 역시 제가 치료한 것은 그 minute dust는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를 치료할 수 있는 파동 주파가 들은 그 용기에 있는 주파수를 통해서 제가 치료를 했고 제가 간단히 briefly 제가 그
어떠한 그런 그 화산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장 심각하게 발견한 게 3월 14일부터 남아프리카에 있는 커다란 볼케이노, 화산이 폭발돼서 그때 많은 미세먼지, 방사능 먼지, 방사능 주파수, 또 여러 가지 세균이 발현됐다, 이것이 발견이 됐었고요. 이것은 대서양을 통한 다음에 사이클론이라는 그 바람을 타고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사실은 발견한 그런 이것은 지진입니다. 근데 어디서 나타났냐면 그 북경 쪽에, 이것 제가 뉴스에서도 봤는데 북경에 커다란 지진이 4월 29일 정도에 있었고, 바로 북경 앞에 있는 태산이라는 커다란 산에서 지진이 생겼을 때 또한 많은 그러한 지진 먼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일 날은 대만 쪽에 있는 지하에서 화산 지진이 발생하면서 그때 여러 가지 세균도 발생이 되었고, 또한 그런 지진 먼지도 발생이 됐습니다. 또 다른 것은 5월 11일 날 이때도 역시 남극 대륙에서 한번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발생을 했는데 다 방사능 미세먼지입니다. 그 다음에 5월 20일 날 이번에는 북아프리카에서, 아까는 저기 남아프리카인데 북아프리카에서 또한 그 산에서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러한 조금씩 터진 방사능이 있었고, 또한 그런 방사능 미세먼지가 다 미국에도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뉴스에도 났었는데 5월 22일 날 일본에서 굉장히 큰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실은 방사능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황화질산수소가스까지 방출이 되면서 미국인들한테 치명적인 그런 손상을 입혔었는데, 그래서 바로 브레인 데미지를 일으키는 원인이고, 우리 환자분뿐만이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달라스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사실은 많은 그 뇌 문제를 일으켜서 여러 가지 그 알츠하이머라든지 기억력 손상, 그 다음에 사실은 뇌 정지까지 오는 그러한 그 많은 질병을 일으켰는데, 우리 환자는 기억력 손상을 일으키는 브레인 데미지가 있는 상태다 나왔습니다. 치료 전에는 이 모든 부분에 생체 파동이 막혀 있었고, 이것이 바로 혈관과 임파관을 통해서 몸으로 올라간 경로입니다. 지금은 치료를 마치고 막혔던 생체 파동이 정상적인 생체 리듬을 또는 기의 운동을 회복한 것을 보고 계십니다. 역시 이것이 완료가 될 때에는 6주 정도 또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몸 안에 들어있는 방사능 미세먼지를 다 몸 바깥으로 배출시킨 후에 손상을 입은 뇌세포를 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력이 훨씬 많이 좋아지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발견이 된 것이, 이것은 몸 앞쪽에서부터 어떤 주파수가 발견이 됐습니다. 몸에 딱 붙어 있는 건 아니고 몸 앞쪽에서 이렇게 우측 사이드 몸 쪽으로 와서 다리 부분을 통해서 발꿈치 쪽을 통해서 이제 사실은 그 위에 대퇴부까지 올라간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물질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주파수의 공격을 당해서 생긴 그런 문제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사람들의 말소리 주파수에 공격당한 경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인간 사이에서 살 때 인간에는 선한 영도 있고 또한 악한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악한 본성을 표출하는 사람들의 말소리에는 인간을 상살시키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주파수가 함께 나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 환자분께서 아마 그동안 그러한 악한 말소리 주파수의 공격을 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긴 증세가 이것은 환자가 저에게 얘기하진 않으셨는데 이것이 제가 치료에 발견이 돼서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발견이 됐냐 하면 피부가 닭살처럼 오돌도돌하게 나타내지는 순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우리가 말하는 소름 끼치는 순간을 이렇게 지금 테스트에 이러한 표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름이 끼친다는 것이 피부가 닭살처럼 오돌도돌하게 그런 나타나는 순간에 이분은 머리 뒷부분에 뒤에 요 부분에 굉장히 가격을 당했다 그렇게 나왔고 충격을 받는 거죠. 감성적인 또는 영적인 충격을 받았고 그 때문에 발 뒤꿈치에 굳은 살이 생겼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이 발 뒤꿈치 굳은 살에 대한 얘기는 안 해주셨지만 발 뒤꿈치에 굳은 살이 생긴 것은 바로 발 뒤꿈치는 머리 뒷부분과 상응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뒷머리 쪽에 문제가 생길 때 발 뒤꿈치에 굳은 살이 생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또한 우리 환자분의 기억력이 더 저하된 그런 이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악한 자들의 말소리 주파수를 몸에서 일단 걷어내는 치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뇌에 손상을 입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방광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탈수가 생기면서 뒤에 발꿈치에 굳은 살이 생기는 경우인데 그 모든 것을 다 치료를 마쳤습니다. 치료 전에는 물론 이 부분에 에너지 필드가 전부 다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치료를 마쳤고요. 머리에 가득 예를 들면 탄환, 예를 들면 우리의 말소리 주파수 총알을 맞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안에 그 탄환이 가득 들었다 예를 들었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다 걷어내는 치료를 했고 그러면 뇌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뇌의 기억력도 점차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음에 발견한 부분이 빨간 부분이네요. 빨간 부분. 자, 이것은 무엇인가가 이렇게 들어와서 허벅지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 아래 종아리 쪽을 거쳐서 무언가가 들어왔는데 또한 이것에 의한 영향이 바로 이 무릎의 안쪽으로 핏줄을 통해서 이렇게 우측 혈관을 통해서 항문을 또 통해서 배변관을 통해서 장으로 가서 복부 전체 대장, 소장에 퍼진 무엇인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더 심해진 설사, 이분이 아까 증세를 얘기하셨을 때
설사가 매우 심하다 했는데 바로 예전부터 설사에 여러 원인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해당 원인들을 치료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더 심해진 설사를 유발한 그 어떤 문제라고 나왔고 그것이 장 및 배변관, 배변은 대변이 통과하는 관이겠죠? 착 달라붙어서 있는 무엇인가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집안에 있는 곤충에게 물려서 생긴 상처를 통해서 장, 즉 대장, 소장 전체까지 따라 들어간 독한 폐혈증을 일으키는 장세균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한데 이것을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집안에 있는 인섹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섹트 가장 흔한 게 벼룩 또는 빈대, 틱 이런 종류죠. 그리고 특히 이런 것은 집에 애완동물이 있을 때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나 또는 새들을 기르는 집에는 굉장히 많은데 제가 우리 환자분이 어떤 애완동물을 기르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한 종류들이 물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에 있던 세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피를 따라 돌아가서 폐혈증까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세균이 장에 퍼져서 설사가 더 심해졌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치료는요, 그 인섹트 믹스라는 요 주파 파동에는 벼룩, 빈대 또는 틱 이러한 우리 인체를 그 해를 끼칠 수 있는 인섹트의 종합적인 파동이 들어있는 용기고 이것을 치료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게 그 속에 그 인섹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종류의 세균의 파동을 주파수를 이용해서 치료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벌레에 물릴 때는 그 벌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벌레에 들어있는 독이 퍼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개체를 물고 피를 빨던 그러한 그 인섹트에 물릴 때는 그 먼저 피에 들어있던 그런 세균이 우리 피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분의 경우 그러한 그 인섹트에 물렸을 때 그 안에 따라 들어온 그 세균들이 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커다란 점은 인섹트에 물린 그런 그 독종류고 점점점점으로 표현된 것은 그 안에 들어있던 세균의 종류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설사가 심하다 이렇게 나왔고요. 물론 치료를 하기 전에는 전부 그 생체 파동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인섹트에 대한 부분까지 또 거기에 의해서 발생했던 세균 치료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환자가 집에서 하셔야 될 일이 나왔는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이 차트에 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잘 참고를 해보시고 그 집에 그 fog라는 것이 있습니다. fog는 이러한 인섹트, 빈대나 벼룩이나 이런 것들을 죽일 수 있는 그 연기처럼 팍 터지는 그런 깡통에 들은 거 있죠. 그래서 우리 그 헬퍼께서 어떤 것을 사용하셔야 되는지 사진으로 보내드릴 건데 그것을 사셔서 집안의 사람이나 우리 환자분 안방 주무시는 방에 좀 많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도 그 방에서 나오시고 혹시 거기 새나 어떤 강아지나 이런 애완동물이 있으면 애완동물도 치우시고 그들의 먹이는 일단은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그 먹이통이나 새장이 있다면 그것은 그 안에 놓아두시고 방문을 닫으시고
모든 서랍이나 클로짓이나 이런 데는 문을 다 열어 놓으시고 밀폐된 공기에서 2개 정도의 퍼거를 터트리신 다음에 2시간 동안 밀폐시킨 후 2시간 후에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셔서 창문을 열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창 앞에 그 팬을 틀어서 방 안의 공기를 창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을 6시간 동안 시행하시면 인체에 해로운 그러한 그 퍼거의 독성분이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에 4번 정도 시행해야만 이러한 인섹트에 의한 그 질병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그리고 치료를 오늘 잘 마쳐드려서 훨씬 더 그 편안한 그러한 생활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새 그 활화산에서 터질 때 그 지역에 있던 것들도 다 타개되어 있는데 또한 태평양에서 요즘 많은 세균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먼저 치료해야 할 심한 문제들을 먼저 치료를 해드렸고 6주 후에는 그 모든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있는데 그 세균 치료를 6주 후에 다시 해드리도록 예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름 잘 평안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늘 기도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